방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특혜 논란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폭력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 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김건희 씨 특혜 논란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20일 김건희 씨가 검찰 비공개 대면 조사를 마쳤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쭉 도배가 된 겁니다. 당연히 다수 네티즌들은 뜬금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중인데요. 언론에서는 말도 안 되게 세탁해주려 합니다.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자진 출석해 12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보도 중이고요.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고민과 타협의 흔적이 묻어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사입니까? 대책회의입니까? 심지어 언론에 노출되는 포토라인을 통과해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건 김건희 측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고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사하는 건 검찰 부담이 컸을 거란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절충안으로 택했다는 건데요. 살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고분고분했나요? 이래도 김건희 성역화가 아니라고요? 지금 모든 게 김건희 방탄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얼른 내려와라, 아침부터 빡치게 만든다, 기레기다, 저게 조사냐, 특검하라 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택도 없이 털어주려다가 역풍만 제대로 키운 셈인데요. 심지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청사로 꼼수 비공개 출석한 김건희 씨는 언론에 따르면 오후 1시 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고 밤 8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검에 첫 보고된 건 조사 10시간 만인 밤 11시였다는 거죠. 이에 대검은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저렇게 그냥 대충 화내는 척하고 끝낼 겁니까? 이렇게만 보면 검찰이 참 물렁한 조직 같네요. 이게 일반인들에겐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민주진영 인사들이라도 저렇게 물렁하게 화내는 척하고 끝냈을 겁니까?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와 정쟁화되며 불필요한 논란 생긴 측면이 있다 라던 김건희 측 최지우 변호사 이야기를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씨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알면 저런 헛소리를 대놓고 할까요? 아무튼 김건희 특혜 논란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져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 중앙지검 입장이 떴는데요.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없다. 검찰총장한테 사전 보고를 했다면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어기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면 조사도 제3의 장소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노골적인 매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예외, 특혜, 성역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검사 탄핵을 두고도 무고, 직권남용 엄플하던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한테도 보여줘야 정상 아닐까요? 결국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짜 싸우는 거냐 아니면 엄플쇼냐 이런 얘기들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태도 쇼든 아니든 핵심은 이원석 패싱이 아니라 김건희 특혜 논란입니다. 설령 실제로 대검과 대통령실이 싸우는 거라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결국 갈등이 사실이라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별 기대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원석 경로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며 김건희 특혜 논란을 덮겠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원석 총장도 김건희 특혜를 인정했다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조만간 김건희 무혐의로 털어줄 거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를 알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당장 야당에서도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이나 먹으면서 하지 그랬냐 라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포토라인을 김건희 씨만 유유히 빠져나가고 소환 방식, 날짜, 장소도 다 본인 멋대로 정하면서 이렇게 언플만 쏟아내는 건 말 그대로 특혜이자 쇼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해당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라 지적했고요.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 저런 건 처음 본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전화 연결을 통해 간략하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관련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듣다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검찰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내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처음 등장한 거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아마 관할 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예. 중앙지검 관할이 있습니다. 예. 그 서초, 강남, 중구, 종로 이쪽이 아하. 관할이지 않습니까? 관할 내로 불렀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구나. 예. 서울중앙지검이 어쨌든 관할하는 곳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가 보안이 되는 청사다. 예.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 만들어낸 거네요. 예, 용산은 관할이 아니거든요. 서울 서부지검 관할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장소를 대통령 부인 측에서 지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 이렇게 제가 30년간 이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예. 2008년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국회의장 박희태 씨가 관련이 됐었는데 그때 공감 방문한 조사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듣도 보지 못했고요. 예. 뭐 조국 장관, 뭐 노무현 대통령 전부 다 이렇게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죠.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 다 검찰총장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들 다 검찰청에 가서 했는데 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 경호처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알고 보니. 예. 경호처 건물에서 했습니다. 경호처에 가서 대통령 부인을 왜 조사합니까? 제 생각은요. 예. 검찰청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로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조사받는 경우 많은데 그 조사관한테 충청도에 있는 단지 사무실 2층 휴게실로 와주시오. 그럼 옵니까? 안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그리고 분명히 모셔야 되죠, 검찰청으로.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총장한테 전화로 밤 11시 뭐 15분인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진짜. 그것도 사실은 총장 그 지휘권이 배제됐다는 핑계를 댔는데 예. 원래 지휘권이 배제가 되면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되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만약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그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간 보고조차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것 그렇죠. 때문이라면 예. 그것도 핑계죠, 사실. 예. 자, 추미애 핑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무슨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존중했다고 갑자기 언제적 추미애 장관 지시를 자기가 아직도 따른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놓고 디올백을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건 핵심은 압수해가고 공개 소환 조사거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결론은 벗긴 겁니다. 예. 지금 예. 다 털어주려고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디올백은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하려나 싶었는데 이거하고 둘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려나 봅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또 소환할 리도 없잖아요. 소환해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는 끝나고 수사했다고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버리겠죠. 예, 그럴 겁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